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출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오류율 과정 확인 문제 5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사 민법 김하인쌤의 매주 일례씩 올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학교 갑니다. 이번 주는 지상권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즉 갑부동산을 을과 지상권 계약했습니다. 그럼 을은 누구랑 지상권 계약했나요? 갑과 했죠. 여기서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따라서 병은 지상권 부담 안은 토지를 사게 된 거라 내 토지 돌려달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 지상권이 30년이라면 30년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은 을에게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대항력 있다는 의미죠.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을은 갑토지죠. 갑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옳은 겁니다. 1번 을은 지상권자죠. 그럼 제일 끝에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이 자체가 무조건 틀립니다.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갑의사에 반하여도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이 말 자체가 예외 없이 무조건 틀렸습니다. 2번 방금 대항력이죠. X토지 양수한 자, 매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3번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려면 지루연체가 2년에 달해야 되죠. 4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면 을은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면 지상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민법 366조 법정사무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 보시면 미등기 건물 소유를 위하여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당사자 사이에 지루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지루가 결정된 사실이 없다면 그럼 지상권자는 지루를 얼마 내야 할지 모르니까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뒤 보세요. 법정지상권자가 지루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하죠. 얼마 내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루 지급 지체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디귿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죠. 근데 그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네요. 그럼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또 등기 없이입니다. 경매에 의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매수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맞아요. 당연히가 등기 없이입니다. 경매로 취득하니까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건물과 법정 지상권 당연히 취득합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강제경매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보겠습니다. 우선 강제경매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우리 아주 친한 사이 친형이라 해보세요. 친형이 갑에게 3억을 빌려줍니다. 근데 친형제가 지나 X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를 잡지 않고 그냥 돈을 빌려줍니다. 이런 게 일반 채권자죠. 근데 동생 갑이 돈도 안 갖고 핸드폰도 끊기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 부동산 경매에서 채권을 해소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없으니까 경매하려면 대여금 갚으라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장이 갑에게 날아가면 갑이 저 X부동산 빼 돌려버립니다. 그럼 우리 승소하더라도 X부동산에서 채권을 해소할지 어쩔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대여금 소송 같은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채무자 부동산을 가압류를 보통 먼저 합니다. 가압류는 소유자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갑 몰래 가압류 해놨죠. 그리고 대여금 반환 소송한다고 소장을 보냅니다. 그럼 소장이 갑에게 오니까 갑이 X를 빼 돌리려고 봤더니 이미 가압류로 잡혀있어 못 빼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걸 집행권원으로 이런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청구하는 게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경매하면 이제 가압류가 진짜 압류, 즉 본압류라죠. 본압류나 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강제경매할 때는 먼저 가압류를 먼저 해두는 게 안전하죠.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가압류가 뭔지 모르거나 시간이 없으면 그냥 경매에서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채권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게 강제경매입니다. 자, 이어서 강제경매와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보겠습니다. 두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백의 토지 건물이 있고 두 번째는 나대지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례에 법정치상권이 발생할까요? 1번은 건물이 있죠? 2번은 없습니다. 1번은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철거 안 되도록 법정치상권으로 도와줍니다. 2번 사례는 건물이 처음에 없었죠? 그러니까 철거대로 내버려 방치두고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처음에 건물이 있으면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제일 앞부분에 없으면 없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1번 사례에서 토지의 저당권이나 아까 보신 것처럼 가압류, 압류가 나와요. 이번에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토지에 돈을 많이 빌려줄까요? 2번이 나대지라 더 많이 빌려주고 1번은 건물이 있는 토지라 적게 빌려주겠죠? 2번이 더 많이 빌려줍니다. 근데 1번 사례에서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럼 강제경매란 저당권이 경매한 거 아니죠? 아까처럼 가압류, 압류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락받았어요. 그럼 지상건물 관법지 성립합니다. 그럼 관법지가 성립하면 건물이 철거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토지 경락가를 적게 쓰겠죠. 그러더라도 이 적은 경락대금으로 충분히 채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도 돈을 적게 빌려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사례는 나대지에 돈 많이 빌려줘서요. 갑이 멋대로 꿈을 지었습니다. 근데 토지가 강제경매가 나와서 우리 경락받았습니다. 지당에 갑건물이 있었죠. 근데 이때는 관법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철거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경락대금을 나대지가 주로 많이 있어서 이 높은 경락대금으로 채권에서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경매 나오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가 기준이죠. 따라서 1번 사례에서 만약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3개가 다 있다면 그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그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주기 때문에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 그게 말소기준 권리죠.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상권 성립합니다. 2번 사례처럼 이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나대지였어요. 건물이 없고 그 후에 생겼다면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법지가 성립하는가 할 때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 판단 기준은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닙니다. 여기 매각대금 완납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 저당권이 있다면 그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가를 판단하고 여기 없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닙니다. 매각대금 완납시가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항상 경매는 말소기준 권리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당권, 가압류, 압류 셋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당시에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건 22년 간평 문제입니다. 관법지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 소유권이 강제경매 나왔죠? 강제경매 절차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다음 매수인 매각대금 완납시 기준 틀렸죠? 강제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틀렸다 했죠? 그럼 1번은 가압류가 보이지 않죠? 그럼 가압류 없이 곧바로 압류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압류효력 발생 당시로 바꿔야 됩니다. 압류효력 발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2번 관습상 법정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때는 관법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관습상 법정상권은
그럼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이를 트일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여전히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 사례는 법정치상권이 이전됐습니까? 토지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죠. 그럼 법정치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토지 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5번 관습상 법정치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의 존재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그 특약 존재를 주장하는 측 맞았죠. 관법지 배제 특약 가능하죠. 우리가 이런 특약 했잖아 라고 특약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건물 공유와 관법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잘 보시고 건물을 공유하죠? 그럼 법정치상권 무조건 생긴다 하시면 됩니다. 다시 토지가 아니에요. 건물을 공유하면 법정치상권 무조건 생긴다 하시면 돼요. 즉 갑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합니다. 자, 그럼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치상권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건물 소유자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갑, 을 둘 다에게 유리하죠. 갑, 을 이 건물을 위해서 건물을 위한 좋은 권리, 지상권이 생기죠. 그럼 갑, 을 누구에게나 유리하니까 무조건 생긴다 하시면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건물 공유 나왔는데 법정치상권 나오면 무조건 생긴다고 보세요. 갑을 어떤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음 상단에 제목이 없죠? 이 제목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갑에게 토지가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 소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미등기입니다. 여기서 토지 건물을 함께 팝니다. 토지 건물을 같이 팔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함께 양수했죠. 사는 사람 같은 말이 함께 매수했고 함께 갑은 양도했고 갑은 토지 건물 함께 매도했습니다. 같은 말이 한 사람에게 싹 매도한 거죠. 또 한 사람이 싹 매수한 겁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다 무슨 말이죠? 토지 건물을 함께 팔았단 말이죠. 근데 토지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등기했지만 건물의 갑건물 미등기라서 을이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을은 등기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건물은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을은 매매 법률행위로 권리를 취득하니까 건물은 등기 안 하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 합니다. 그럼 현재 토지는 을 소유지만 건물은 을 소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 갑을 위해서 법정치상권 인정할 필요 있나요? 갑은 돈 다 받았으니까 갑이 건물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갑을 위해서 법정치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을을 위해서 법정치상권 인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죠. 토지가 을 건데 을이 자기 건물 철거 총괄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갑을 어떤 누구를 이유하여도 굳이 법정치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자, 윗그림 그대로 왔어요. 여기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A가 저당권자죠. 근데 A가 돈을 못 받아서 토지 경매에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지상의 건물 이제 366조 법정치상권 성립할 것인가? 근데 366조 법정치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럼 A가 저당 설정 당시에 토지는 을 소유지만 건물은 을 소유 아니죠. 그럼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없기 때문에 366조 법정치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법정치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박스 공통점이 뭐예요? 앞에가 다 히읗자로 시작하죠. 그럼 제목 보세요. 제목 히읗 나오면 법지 X 보세요. 다시 히읗자 나오면 법지 X 보세요. 함께 뭐 한 사람에게 매도 한 사람이 매수 법지 X라고 하면 됩니다. 끝납니다. 법지 X. 내용을 이해하시고 결과를 외우세요. 그래 문제를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작년 33회 문제죠.
갑액의 법정상권 또는 관법지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그런 겁니다. 자, 기억은 일단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법정기상권이 성립할 수 없죠. 기억은 을소유 토지, 토지는 을소유인데 그 이외에 을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병소유 건물이죠. 병소유 건물을 갑이 매수했죠. 그럼 토지는 을소유인데 건물은 병이나 갑소유죠. 동일인 소유인 적이 없으니까 법정기상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 을소유 토지 외에 갑과 을이 건물 공유 나왔죠. 그럼 건물 공유 나오고 법정기상권 나오면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랬죠? 니은은 성립합니다. 디귿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미등기 건물을 대지를 함께 매수 나왔죠. 그럼 법지 X 함께 나오면 무조건 X. 그래서 기억과 디귿 X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결과를 꼭 외우세요. 건물 공유 무조건 성립한다. 히읗자 함께 나오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역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면 안 되죠. 전부 해야 되고 승역지가 일부 가능하죠. 2번 요역지 소유권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역권 종된 권리도 이전됩니다. 3번 지역권 존속기간을 영구무한 약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조면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하고 저당권에는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5번 요역지 공자 1인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가? 지역권은 물권이죠. 그럼 지역권, 물권을 소멸시키는 건 물권행위, 처분행위라 공자 1인은 할 수 없습니다. 전원이 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토지 건물 전세권은 최장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권 최장기한은 10년입니다. 그럼 자, 꼭 외우세요. 전세권이죠? 그럼 전체 써봐요. 1, 2, 3, 4, 5. 최장입니까? 최단입니까? 장이라 장 써봐요. 1, 6, 7, 8, 9, 10에서 10년이 됩니다. 다음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최장기간 1년이 있고 법정계신도 건물이만 있습니다. 그럼 법정계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와서 313조에서 각 당사자 둘 다 언제든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법정하면 뭐가 떠올라요?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토지에 없고 건물이만 있죠. 건전한 단일 법이유입니다. 다시 법이 한 개면 건전해요.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유, 다시 건전한 단일법이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장기간 10년. 그럼 6번 토지 전세권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토지 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 존속기간에 제한이 있죠. 최장기 10년, 토지 건물 최장기 10년 있습니다. 이번 토지 전세권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 1년으로 한다. 상당 여백의 최단기간은 건물에만 있죠. 1년 토지에 없습니다. 3번 토지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또 최장기 10년을 넘지 못하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토지 임차인과 같이 재산물 매수정권 인정될 수 있죠. 우리 대법원 판례가 토지 전세권에도 재산물 매수정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5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뒷부터 항상 확인하랬죠? 항상 뒤부터 확인해요. 그럼 제일 뒷부분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본다는 거죠? 법에서. 이게 법정갱신이죠.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가 봐요? 법에서.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아까 상단 여백에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고 토지가 없죠. 그럼 5번 제일 앞에 토지 틀렸죠. 건물입니다. 건물 전세권 설정자 바꿔야 돼요. 그래서 2번 지문 최단기간 1년, 5번 지문 법정갱신은 건물에만 있습니다. 외우세요. 건전한 단일법이 유하세요. 이어서 유치권으로 갑니다.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즉 채권과 목적물 간의
변론성이 없는 거죠. 또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다 같은 말입니다. 먼저 임대차에 보증금이 있어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 이제 복은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복 드린 겁니다. 다음 지상을 매수 청구, 부송을 매수 청구. 다음 매매대금 나오면 무조건 유치권 X입니다.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돈 주고 사와요. 매매대금이죠. 시멘트 외상으로 사와요. 다음에 시멘트가 건축 자재대금이죠. 유치권 X. 다음 명의신탁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이걸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 배신했다를 매신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나오면 유치권 X입니다. 보건복지부 매신 유치권 X입니다. 7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론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 그럼 안 되는 걸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죠. 그거 찾아보세요. 기억에 권리금 보입니까? 들렸고 니은 임대차에서 보증금 보여요? 보건 들렸죠? 그럼 정답이 그냥 디귿 3번이겠죠. 보건 빼니까 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매신이 중요합니다. 디귿은 가축은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그럼 가축 죽이면 살인죄입니까? 아니죠. 법으로 물건입니다. 가축 물건이 타인 농작물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 의해서 그 타인이 가축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죠.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데 채권과 비교하면 채권은 채무자, 당사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수급인 을이 건물을 완성했더라도 보통은 도급인 갑소유로 인정됩니다. 근데 을이 공사대금 채권 건물 10억이라고 보세요. 을이 공사대금 채권 3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건물은 10억인데 을이 채권 3억을 받을 게 있죠. 갑이 안 주면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갑소유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그럼 을은 쫓아가서 병에게 3억, 채권 3억 달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못합니다. 아까 채권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만 해야 돼요. 채무자는 갑이죠. 을과 병은 얼굴 본 적 없으니까 을은 병에게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을은 병한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3억 채권 달라고 변제 청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원래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 병도 을에게 3억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못 나가라고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제 생활에서는 건물이 10억짜리죠. 채권이 3억이죠. 그럼 10억에서 3억을 뺀 보통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5억 5천의 경매를 받아요. 그럼 병은 원래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지만 병 돈으로 을 3억을 줘버립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을 나가면 병이 당장 들어가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토탈 얼마의 상꼴이죠? 경매대금 5억 5천과 을에게 준 3억 합해서 8억 5천 정도에 사게 된 겁니다. 그래도 약 1억 5천 벌잖아요. 이처럼 원래 을은 병에게 3억 달라고 못하고 병도 3억 줄 필요 없지만 을이 유치권으로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으니까 실생활에서는 경락인은 10억에서 3억을 뺀 보통 7억 이하로 경매를 받고 병이 그냥 을에게 3억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병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경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가짜가 판을 쳐요.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즉 경매 등기입니다.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라도 진짜 채권이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단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채권이 진짜라면 유치권은 성립하거든요. 근데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경매 등기 후에 진짜 유치권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가짜 유치권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하면 압류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 써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후 또는 압류 효력 발생 전입니다.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죠. 여기 없는 건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가압류가 아닙니다. 여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그다음 저당권 설정이 아닙니다. 오직 여기 있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왜 저당권 아니냐면 자 보세요.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고 저당권이고 유치권이 있으면 후순위가 경매하거든요. 그럼 저당권부터 다 소멸하죠. 유치권은 살아남거든요. 이처럼 저당권보다 유치권이 더 느려도 5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 취득하면 유치권은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기준이 아닙니다. 자, 8번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갑은 X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건물에 압류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채권자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물어봤죠. 아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판단 기준이 뭐였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이 기준이었습니다. 기억, X건물이 위 압류 효력 발생한 후 갑이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다. 문제에서 채권이 있고 이제 점유를 이전받았으니까 이제 유치권이 성립한 겁니다. 근데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니까 경락인 병한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의 압류율이 발생한 후 갑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인정되죠. 따라서 니은도 압류 효력 발생 후 유치권이 성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답은 이미 3번 나왔네요. 다음 디귿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 취득해서요. 경락인 병한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뒷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자, 을의 저당권이 갑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하더라도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리을도 마찬가지예요. X건물의 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해서요. 그럼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뒷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을의 가압류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있더라도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네, 정답이 3번 디귿과 리을이 됩니다. 자, 이번 주도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서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틀리지 않겠다고 계속 반복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